폭염 속 대구를 더욱 뜨겁게 달궜던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가 사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애인 중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안동에 개설됐습니다. 경북도의회 상임위 배정에서 민주당이 소속 도의원 9명 중 3명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해 경북교육에 대한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해수욕장에 해초들이 몰려들어 해안마다 해초 제거 작업에 분주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7월 1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휴일 폭염의 날씨에 활동하기가 많이 힘드셨죠? 오늘도 우리 지역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대구의 낮 기온 37도 예상되는 등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무섭게 내리쬐는 햇볕에 잠시만 바깥에 있어도 익어버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와 안동 그리고 영천 모두 3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최대한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구와 경북의 자외선 지수 연일 매우 높으면서 위험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 역시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 예상되는데요.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수분과 염분 섭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파란 하늘 아래 높은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 속에 내륙 지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도심 속에서 펼쳐진 이색 경기에 시민들은 더위를 잠시 잊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스파이크가 네트를 가르며 상대 코트에 내리꽂힙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화끈한 공격력에 대구 도심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등 뒤로 땀이 줄줄 흐르는 가마솥 더위. 많은 시민은 평소 접하기 힘든 비치발리볼 경기의 묘미를 한껏 즐겼습니다. 날씨도 무척 더운데 나와가지고 아주 경기도 시원스럽게 잘 하고 시원스럽게 잘 봤습니다.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는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내 최초의 내륙 비치발리볼 대회입니다. 해변 스포츠의 고정관념을 깨며 폭염도시 대구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It was a very good game, very competitive, very close, and it's very hot out.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와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키 등 12개국 16개 팀 1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폭염 경보까지 내려진 대구의 무더위를 실감하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Yes, of course, it's very hot in Austria. It's never so hot like here. I think I've never played when it was so hot.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에 폭염도시 대구의 더위를 잠시 잊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해왔죠. 60년 동안 이어진 변화는 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는데요. 그 변화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사라졌고 또 새로 생겨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때 동네 사랑방이었던 이발소와 그곳을 지켜온 이발사를 소개합니다. 성주에서 친구 소개를 해서 여기가 오게 됐는데 여기 온 지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죠.
거의 8사람이 있었고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마치는 시간까지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 일주일 버리면은 고구마는 한 달 버리고. 얼마나 많이 사용했나. 60년 동안 이 가위로 머리를 그만큼 많이 잘했네. 내 기술은 장인이라고 생각해. 장인. 소외된 이웃들의 불편함을 적정 기술로 해결해보는 창의 융합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는 시제품 제작을 거쳐 실제 적정 기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을 소외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열린 창의융합 설계 아카데미. 사전에 수요를 조사한 10개 과제별로 적정 기술을 활용한 공학 설계가 한창입니다.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기존의 키오스크의 터치 스크린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부가적인 장치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학 설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모기나 해충 퇴치법에서 돌 등을 이용한 지하수 정화 방법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외된 국가에서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나눔의 의미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기술의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아카데미에는 공학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과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소외된 90%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 실상과 문제를 알리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참여팀과 대학들은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경진대회를 갖고 개발도상국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정 기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장애인들의 작업 환경에 맞게 점포시설을 개선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안동에 개설됐습니다. 장애인 중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해서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예비 사회적 기업인 안동의 한 커피 전문점. 겉보기는 여러 커피 전문점과 다르지 않지만 장애인 직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매장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선 노란색의 점자 블럭이 계단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마련됐습니다. 2층 계단도 다른 매장보다 넓고 둥근 손잡이가 있어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커피와 제과 제빵, 원두 제조를 전문으로 한 이 매장에는 장애인 직원이 6명이나 고용돼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좋습니다. 이런 일자리와 함께 이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자 블록이나 장애인 화장실이 안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일하기 좋고 편할 것 같아요. 장애인 고객과 장애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개선한 이 매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올해 경북에서는 처음 개소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편의시설만 제공되면은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들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장애인 편의사업장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개선과 출범식을 가진 협동조합 측은 앞으로 5명의 장애인들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양질의 어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런 표준 사업장의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인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명상과 선수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천년고찰 문경 봉암사 인근에 세계 수준의 선체험센터인 명상마을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벽으로 우뚝 솟은 희양산 아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참선 사찰인
봉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봉암사 자락에 국내 유일의 선체험센터인 문경세계 명상마을이 착공됐습니다. 갈등과 반목, 혼돈에 빠진 현대인에게 선수행으로 인간 본성을 회복하게 하고 선의 대중화를 위해 건립됩니다. 21세기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그 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자 하는 데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명상마을을 짓기로 해서 이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문경세계 명상마을은 3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명상교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들었습니다. 1단계로 60억 원이 투입돼 진입도로와 회의실, 강의실 등이 있는 웰컴센터가 올해까지 준공됩니다. 2단계는 내년부터 190억 원으로 명상실과 숙소동, 무문관, 토굴 등이 한반도 선사상이 전래된 지 1200주년이 되는 2021년 만에 개원됩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본격 운영되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연간 수백만의 명상 인구가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인근 유명 사찰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는 물론 문경은 선의 도시라는 브랜드로 각인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이른바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진 환자의 반려견에서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반려견을 문 진드기가 사람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건데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부산 북구에 사는 80살 A씨가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야생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A씨가 숨지기 전 함께 동네 야산을 다녀온 반려견이 혈변을 본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A씨가 숨진 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반려견을 검사했고 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한 마리는 좀 높게 나왔고요. 한 마리는 아주 미약하게 이제 항체 양성이 나왔습니다. 애완견도 SFTS에 감염되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숨진 환자의 반려견이 감염 증상을 보이고 바이러스 항체까지 검출된 건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도 산책을 즐겼던 만큼 반려견 때문에 감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에 붙은 진드기가 환자의 몸으로 옮겨갔거나 반려견 체액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어 검역당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아지는 건강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강아지가 많이 아프거나 혈변을 보이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관리하실 때 조심하시고 특히 손 씻기를 잘 하시고. 지난해 일본에서도 감염된 반려견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처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지난 6일부터 개장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해초가 파도에 밀려와 백사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긴급 수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의 배연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개장한 강릉 경포해수욕장. 너울성 파도에 밀려온 검푸른 해초가 해변을 따라 길게 널려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높아지자 상하기 시작한 해초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가 와서 걸었는데 해초 때문에 피해서 걸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이처럼 개장을 맞은 해수욕장 백사장에 많은 양의 해초가 밀려들면서 긴급 수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피서객이 몰려들 주말을 앞두고 중장비를 투입해 밀려온 해초를 수거하고 백사장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0리터들이 쓰레기 봉투로 1,500개에 달하는 해초가 수거됐습니다. 어제까지 막 밀려왔지요. 그냥 막 담았어요. 모래가 안 보여. 얼마나 밀려왔는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장마가 끝나자마자 미관을 해치고 악취까지 풍기는 해초가 백사장에 밀려들면서 상인들은 피서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경북 도의회 상임위 배정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 9명 중 3명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며
보수 일변도했던 경북교육에 대한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된 민주당 정세현 의원은 경북의 학교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안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5명, 민주당과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교육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안동시 인구가 올해 상반기에만 3,500여 명이 감소하면서 6월 말 현재 인구수가 16만 2천 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주와 상주, 문경시도 상반기에만 700명 안팎씩 인구가 줄었고 상주는 올해 안에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도청 신도시 입주가 활발한 예천군은 상반기에만 2,800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내에서 7곳군에 이어 군부 인구 규모 2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는 144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5만 4천여 명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라와 가야, 유교 등 대구가 보유하고 있는 3대 문화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대구 관광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3대 문화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숙박과 생태길, 축제와 체험, 소셜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9팀을 선발해 전문 관광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결선에 진출한 참가 기업에게는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창업 교육과 컨설팅, 사무공간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섭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잠시만 바깥에 있어도 익어버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구와 안동 그리고 영천 모두 37도까지 오르면서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최대한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구와 경북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수준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열사병이나 탈진 등 온열 질환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더위 체감 지수 역시 위험에서 매우 위험 단계 예상되는데요. 최대한 그늘에서 활동하시고 수분과 염분 섭취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27도, 청도 2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청도 모두 37도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4도, 구미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4도, 의성 23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7도, 의성도 37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8도, 낮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지역 계속해서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파란 하늘 아래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